네, 61번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AB 단자 사이의 전압 VAB를 묻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압은 2V 있고 전류원 3A, 저항 3옴, 2옴이 이렇게 연결된 건데 전원이 두 개니까 쉽게 풀려면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떻게 전압원을 단락한 거. 전압원을 단락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3A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보세요. 이 3A가 킬로이오프 법칙에서 의해서 이렇게 I1 이렇게 I2로 흐르겠지만 I1은 뭐예요? I1은 지금 개방되어 있죠. 개방되어 있으면 저항이 무한대입니다. 저항이 무한대.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I1은 0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A는 모두 2옴 쪽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따라서 I2가 3A가 됩니다. 그럼 그때 첫 번째 VAB는 어떻게 됩니까? 3A와 2옴이 곱해지면 6V가 됩니다. 이때 VAB는 6V가 된다. 두 번째, 전류원은 개방시키죠. 전류원은 개방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2V의 전압이 주어졌지만 개방되었다. 그럼 끊긴 겁니다. 전류 자체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전류가 흐를 수가 없으니까 여기 흐른 전류, 여기 흐른 전류 모두 없다. 회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압도 없는 거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압도 없다. 그래서 이때 VAB2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중첩의 원리 정의에 의해서 첫 번째 VAB와 두 번째 VAB를 합하면은 6V만 있죠. 따라서 답은 6V가 됩니다. 62번입니다. AB 두 개의 코일이 있다. AB 코일의 저항과 유도 리액턴스는 각각 3옴, 5옴, 5옴, 1옴이다. 두 코일에 직렬 접속하고 100V를 갈 때 전류 I는 입니다. 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저항과 직렬 리액턴스를 했으니까 A 코일의 저항, A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 그 다음에 B 코일의 저항, B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코일은 요렇게, B 코일은 요렇게, 그리고 얘가 3옴, 5옴, 5옴, 1옴이고 여기에 전압을 얼마? 100V를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I 암페어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류는 교류니까 전체 임피던스분의 V가 되고 임피던스는 어떻게 해?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3 플러스 J5 얘는 5 플러스 J1이죠. 그게 직렬 연결이니까 더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항은 저항성분끼리 8 플러스 J6이 됩니다. 임피던스가. 따라서 대입해 주시면 되죠. 하면 8 플러스 J6분의 전압 얼마? 100을 계산하는데 대부분이 계산기로 두드려서 답을 얻으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분모 유리화해서 해도 되지만 실수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어떻게? 구경식으로 다시 변환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산기로 두드리시면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어떻게? 시프트 플러스 2번 플러스 3번. 그러니까 카시오 570 시리즈 같은 경우 시프트 플러스 2번 플러스 3번 누르면 바로 10의 마이너스 37조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정확성도 그렇고 계산기로 계산하는 것을 정말 권해드리니까요. 계산기 사용법이 조금 어설프신 분들은 조금만 시간 내서 계산기 사용법 숙지를 한 다음에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3번입니다. 상의 순서가 A, B, C인 불평형 삼성전류가 IA가 15% J2, IB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J14, IC가 마이너스 3% J10일 때 영상분 전류를 구하라고 합니다. 영상분 전류 I0는 외우고 계시죠? 3분의 1에 단순히 얼마? IA 플러스 IB 플러스 IC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를 우리가
유효분은 유효분끼리 15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얼마요? 마이너스 23이고 15니까 마이너스 8. 실수분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호수분은 어떻게? 호수분은 플러스 J2 마이너스 J14에 플러스 J10입니다. 그래 어떻게 된다? 10 마이너스 J2죠. 마이너스 J2. 나머지 계산기에 두드리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마이너스 8 하니까 마이너스 2.67 3분의 마이너스 J2 하니까 마이너스 J0.6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분은 헷갈릴 것도 없죠. 3분의 1의 IA 플러스 IB 플러스 IC입니다. 정상분 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에 I1은 3분의 1의 IA에 A, IB 플러스 A제곱 IC. 역상분은 A제곱 A를 곱해야 되지만 영상분은 곱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 더해서 뭐 3분의 1로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64번 빵점 방지용 문제 하나 나왔네요. R의 직렬 회로에서 R은 20옴, L은 40ml일 때 이 회로의 시정수입니다. R의 회로에서 시정수 타오는 R분의 L. 그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20분의 40ml는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뭐 틀릴래야 틀릴래 수도 없습니다. 뭐 헷갈리시는 분들은 타오는 R분의 L인가? 혹은 L분의 R인가? 혹은 R분의 L 해보시고 L분의 R도 한번 해보세요. 보기에 보통 이렇게 뒤집은 값도 같이 있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R분의 L이 답인데 혹시나 헷갈리시면 L분의 R 해보면 보기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65번입니다. 4단전 정수 ABCD로 출력측을 개방시켰을 때 입력측에서 본 구동적 임피던스 Z11을 표시한 것 중 옳은 것은입니다. 일단 지금 묻고 있는 것이 Z11입니다. Z11은 I1분의 V1이고 지금 출력측을 개방시켰을 때 그래서 I2가 0입니다. 출력이 개방이니까 출력측에 흐르는 전류, 2차측 전류가 없죠. 그래서 I2가 0일 때 I1분의 V1인데 보기를 보니까 4단자 정수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먼저 V1과 I1을 구해야 되겠죠. 언제? I2가 0일 때. 그럼 볼게요. V1과 I1은 4단자 정수 A, B, C, D 고 얼마? V1, I1 나타낼 때 V2와 I2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V1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A, V2 플러스 B, I2 I1은 C, V2 플러스 D, I2인데 지금 구하는데 언제? I2가 0일 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BI2와 DI2는 없어지는 거죠. 맞죠? I2가 0일 때 V1은 A, V2, I1은 C, V2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I1분의 V1이죠. 그래서 I1분의 V1은 V2, V2 약분돼서 C분의 A가 된다. 이렇게 이거 차분히 정리해 주시니까 풀리실 겁니다. 처음에 무슨 소린가 하셨겠지만 뭐 차근차근 해보니까 모르는 내용도 없고 한번 풀어봤으니까 다음에 나와도 또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6번입니다. 0 라플라스 변환의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은 어느 것인가 라고 합니다. 0 라플라스 변환의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인데 우리가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이런 형태는 사인과 코사인의 라플라스죠. 보세요. 우리가 사인 A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A꼴입니다. 여기 A는 상수죠. 상수 숫자요. 그 다음에 코사인 AT를 하게 되면은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S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분자가 1이다 라고 하면은
분자가 1이에요. 그러면 사인 AT를 라플라스 변화한 걸까요? 코사인 AT를 라플라스 변화한 걸까요? 여기 분자가 S꼴이 있으면 이때는 코사인인데 상수가 있잖아. A 상수가 있으면 사인 AT를 라플라스 변환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시는 거 보세요.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어떻게? A를 바꿔요. A를 바꾸면 얼마? A분의 1에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A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맞죠? A 약분하면 1이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 0 라플라스에 A분의 1에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A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A분의 1은 그대로 가고요. A분의 1은 그대로 가고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A는 S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A는 사인 AT 이렇게 나타내진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도 뭐 어렵진 않고요. 처음에 좀 당황스러우시더라도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은 너무 익숙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7번입니다. 한상 임피던스가 6+J8옴인 델타 부하의 대칭 선간전압 200V를 인가할 때 삼상 전력이 얼마냐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하지라고 문제 막히시면은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일단 6+J8옴인 델타 부하 그림 그려보세요. 그럼 또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J8이에요. 8이고 여기에 선간전압 200V를 인가를 했습니다. 이때 삼상전력인데 어디요? 삼상전력을 구하는 방법에는 뭐 3배의 VP, IP 그리고 중요한 건 와트니까 유효전력이죠. 3배의 VP, IP 코사인 세타 혹은 루트 3배의 VL, IL 코사인 세타 뭐 이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배 IP의 제곱 R 3배 I제곱 R도 유효전력이죠. 3배 I제곱 X는 무효전력, 3배 I제곱 Z는 피상전력입니다. 이거 전부 유효전력인데 어떤 공식을 하느냐? 지금 이 공식이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왜? 저항값 알고 있고 그러면 IP 상전류만 구하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저항은 6이니까요. 알고 있고 IP만 구하시면 돼요. IP는 상의 전류는 뭐다? 상의 임피던스 분의 상의 전압이죠. 상의 임피던스면 상의 전압이 상의 전류입니다. 그러면 상의 임피던스 하면 68이니까 상의 임피던스 10. 상의 전압 얼마?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같다. 따라서 선간전압 200이지만 상전압도 200입니다. 그러면 20A가 됩니다. 그럼 끝났죠? 3배 곱하기 20의 제곱 곱하기 R이 얼마? 6입니다. 그럼 얼마나? 답은 7200W가 됩니다. 물론 본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때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어떻게? 68이니까 10분의 6 해서 0.6을 대입하셔야 돼요. 네, 편하신 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68번입니다. 위상정수가 우리 위상정수를 베타라고 하죠. 베타가 8분의 파이 라디안 퍼 미터의 선로의 1MHz에 대한 전파 속도 1MHz는 주파수죠. 주파수에 대한 전파 속도는 뭐다? V죠. V. 얼마인가라고 합니다. 외우고 계셔도 되고요. 뭐 끄집어내 보셔도 되는데 일단 베타가 라디안 퍼 메타입니다. 라디안의 각도를 가진 것은 파이, 2파이죠. 2파이. 한 바퀴 2파이. 그 다음에 메타는 우리가 파장, 람다입니다. 람다. 그래서 베타는 람다분의 2파이.
2파이죠. 그 다음에 람다는 뭐예요? 람다 공식은 잘 알고 계시죠? 람다는 주파수분의 속도입니다. 따라서 베타가 얼마요? 람다 F분의 V 분의 2파를 대입하면 뭐 어떻게? V분의 2파 F 이렇게 나옵니다. 베타가 V분의 2파 F.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파속도 V는 어떻게 돼요? 베타가 V분의 2파 F니까 V는 베타분의 2파 F 해서 베타가 얼마? 8분의 파이 분의 2파이 곱하기 F가 1MHz니까 10의 6승입니다. 10의 6승. 그래서 계산하니까 1.6 곱하기 10의 7승 약분되고요. 2파이 16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1.6 곱하기 10의 7승. 그래서 이 공식인데 이렇게 속도를 베타분의 2파 F 외우셔도 되고요. 베타는 람다분의 2파이고 람다는 F분의 V니까 이 공식으로 유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많이 익숙하지는 않으셔가지고 조금 더 연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9번입니다. 선간전압이 VAB 볼트인 평형 3상 전원입니다. 지금 평형이에요. 평형 상태입니다. 3상 전원에 부하, 대칭 부하 R업이 그림과 같이 접속되어 있을 때 지금 전원도 평형 전원이고 그 다음에 부하도 RRR입니다. 그러면 평형 부하예요. 이런 정상적인 상태에서 지금 그림과 같이 접속되어 있을 때 AB 두 상간에 접속된 전력계의 지시값이 W라면은 시상 전류의 크기는입니다. 이게 불평형 상태라면은 복잡하겠지만은 평형 상태니까 어렵지 않죠. 지금 보세요. 전체 전력이 얼마냐? 지금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나와요? 이 전력계법. 지금 얘 전력이 W일 때 삼성 전체 전력은 이 전력계법에 의해서 EW입니다. WW. 평형이고 평형 상태니까 WW, EW. 이것인데 지금 유효전력이죠. 지금 여기서 측정한 전력은 유효전력입니다. 그러면 3상에서 유효전력 구하는 공식 뭐예요? 루트 3배의 VL, IL,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EW는 루트 3배 VL이 뭐예요? VL이 선간연합입니다. 선간연합 VAB고 IL은 뭐예요? 선전류죠. 지금 평형 상태니까 IA, IB, IC 다 똑같죠? 선전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IC라고 보셔도 되고 지금 저항부하입니다. RRR이죠. 저항부하입니다. 그럼 역률 얼마요? 역률이 1이죠. 1.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IC가 얼마입니까? IC는 루트 3배의 VAB분의 얼마? EW가 된다. 그래서 69번에는 3번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RC 병렬 회로에서 전원전 ET가 3배 익스펜스 마이너스 OT인 경우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입니다. 근데 우리가 임피던스를 물었는데 병렬 회로잖아요. 맞죠? 병렬 회로는 우리가 어드미턴스로 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병렬 회로니까 어드미턴스를 구해서 임피던스는 어떻게? 어드미턴스분의 1 이렇게 결론적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먼저 어드미턴스를 구하는데 어드미턴스 얼마예요? 이 R이죠. R이니까 R의 컨덕턴스 R분의 1 플러스 얘는 뭐예요? J오메가 C분의 1이죠. J오메가 C분의 1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얼마? J오메가 C가 됩니다. 어드미턴스는. 따라서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 R분의 1 플러스 J오메가 C분의 1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보세요. 이 자리가 원래 뭐예요? 원래 익스펜셜 여기 이 자리 오는 게 J오메가 자리잖아. 원래는
j 오메가 자리에 마이너스 5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j 오메가 대신에 어떻게 쓴다? r분의 1 플러스가 아니고 j 오메가 대신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c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분모 분절 곱하기 r을 해요. r를 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r분의 1 곱하기 r 하니까 1 마이너스 5cr 분의 r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번에는 1 마이너스 5rc 분의 r 답은 2번이 됩니다. 71번입니다. 단위 계산 함수 ut를 z 변환하면은 제공학에서 빵점 방지용 문제. 예, 그래서 이 문제만은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ut의 라플라스 변화는 s분의 1, ut의 z 변화는 z-1분의 z 답은 4번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뭐 t도 그렇고 스펜서 마이너스 at도 그렇고 z 변환 함수, 라플라스 변환 함수 이것은 하나의 문제로 충분히 나올 만하니까요. 무조건 꼭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번입니다. GS-HS가 SS 플러스 2, S-3분의 K, S-1에서 점근선의 교차점입니다. 우리가 점근선 교차점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점근선의 교차점을 델타라고 했을 때 얘는 뭐다? P-Z분의 시그마 P 마이너스 시그마 Z가 됩니다. 즉 분모에는 이건 뭐예요? 개수예요. 개수. 즉 극점의 개수 마이너스 0점의 개수. 이것은 값이에요. 뭐다? 극점의 값 모두 더하고 빼기 0점의 값 모두 더하고 이렇게. 따라서 봅니다. 지금 극점이 어떻게 됩니까? 극점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입니다. 0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3. 0점은 얼마예요? 0점은 1이죠. 1. 그래서 극점은 4개, 0점은 1개가 됩니다. 1개. 따라서 얼마? P-Z 얼마요? 4-1이죠. 4-1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P 극점을 다 더해요. 얼마?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하니까 0이네요. 0. 마이너스 0점은 1입니다. 0.1이니까 1 하니까 얼마? 3분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3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72번에는 답이 1번. 점근선의 교차점은 그래서 또 점근선에 있어서 뭐 이탈점도 있고 호수축과 교차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쉬운 거예요. 네, 반드시 공식도 기억해 주시고 계산 방법도 좀 많이 연습하셔서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73번입니다. GS-HS는 SS 플러스 1, S 플러스 4분의 K의 K가 0보다 큰 부분에서 이탈점은입니다. 이탈점은 조금 복잡한데 순서가 있죠. 첫 번째, 근궤적 구간을 구합니다. 근궤적 구간. 그래서 근궤적 구간은 극점에서 0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홀수 구간이죠. 홀수 구간이니까 어떻게? 0에서 마이너스 1 구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는 짝수 구간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무한대 구간. 이 두 구간입니다. 의 근궤적 구간을 구하고요. 두 번째, 뭐다? ds분의 dk. 얘를 미분해서 나온 값이 있습니다. K를 S에 대해서 미분해서 나오는 값과 근궤적이 겹치는 구간, 겹치는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데 일단 근궤적의 구간은 구했고 0에서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4에서 무한대까지다. 그리고 ds분 dk 값을 구해가지고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DS분의 DK를 구해야 되는데 보세요. GS, HS가 S, S 플러스 1, S 플러스 4분의 K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선 방정식 FS는 얼마? 요거 분모 분자 다 하면 되죠. 분모 분자 다 합니다.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4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얘가 0이다. 그러면 S에 S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4 플러스 K가 0이니까 S 세제곱 플러스 5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K는 0이 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DS분의 DK를 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얼마? K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K를 구해야 S에 대해서 미분할 수가 있죠. K는 얼마? 마이너스 S 세제곱 마이너스 5S 제곱 마이너스 4S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DS분의 DK예요. K를 S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S 제곱 얼마? 마이너스 3S의 제곱 마이너스 2S 제곱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0S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이게 0이 되는 거 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3S의 제곱 마이너스 10S 마이너스 4를 우리가 근할 공식 계산기 사용법 익숙하시다면 계산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근할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A, B, C죠. B, C고 근할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의 제곱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 넣으시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0.46과 마이너스 2.86이 나옵니다. 그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 근궤적의 구간이 어디라 그랬어요? 근궤적의 구간이 보세요. 0이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4인데 홀수 구간에 존재한다고 했죠. 홀수 구간 존재하는데 지금 마이너스 0.46은 얼마? 마이너스 0.46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2.86은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86은 여기에 있죠. 그러면 근궤적의 구간과 K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겹치는 것은 요 값이죠. 이건 겹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겹치는 마이너스 0.46이 답이 됩니다. 74번입니다. 블록 선도와 같은 단위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상태 방정식을 구하고 있는데 다 상태 변수가 x1t는 ct, x2t는 dt분의 dct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풀이 과정이 좀 긴데 차근차근 한번 저와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보기의 형태에 맞춰서 답을 얻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 보세요. x1t는 ct고 x2t는 dt분의 dct입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보세요. 첫 번째 x1과 ct가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x2는 x1을 미분한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x3가 있잖아요. x3t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x2를 미분한 거. x4다 그러면 x3를 미분한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x2는 x1t를 미분한 것이고 그럼 뭐요? 얘가 dt분의 d x1t x1을 미분한 거 이렇게 표현하니까. 근데 x1과 x2 똑같죠? dt분의 dct 이렇게. 여기서 x2t는 dt분의 dct라고 했죠. x2t는 dt분의 dct 이걸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블록 선도를 가지고 전달함수 구해볼게요. 보세요. 우리 RS분의 CS는
1 마이너스 분해죠. 1 마이너스 분해요. 분모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S에 S 플러스 1분의 5. 분자는 순방향 S 플러스 1분의 5가 됩니다. 그럼 RS면 CS를 구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S 플러스 1, S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은 요거 약분되고 어떻게 되느냐? S 플러스 1 플러스 5분의 요거 약분되니까 5가 남죠.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다시 RS분의 CS는 S 플러스 1 요거 하니까 계산하니까 S 플러스 1이니까 얼마?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5분의 5가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RS분의 CS가 얘니까 보세요.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5배의 RS는 CS죠. 왜? CS는 5배의 R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라플라스 변환된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영라플라스 변환해야 이런 꼴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 방정식을 영라플라스 변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일단 요거를 정리해 볼게요. S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S제곱은 지금 T로 하면 DT의 제곱분의 D제곱 CT 플러스 S죠. DT분의 DCT 플러스 OCT는 ORS는 5배 R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지금 이거 보기의 형태를 제가 잘 보라 그랬는데 X2T예요. X2T 얘가 뭐다? 두 번 미분한 겁니다. CT가 곧 XT라고 그랬잖아요. CT가 곧 XT니까 CT지만 X2예요. 그리고 DT 두 번 미분한 것이 X2T이기 때문에 요거 DT분의 D제곱 CT는 이것과 똑같은 꼴을 바꾸기 위해서는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DT분의 DCT 마이너스 5CT 플러스 5배 R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까지만 하면 답은 다 나왔습니다. 보세요.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았어요. 지금 여기에 의해서 X2T는 X1 더트 T에서 X2T는 X1 더트 T 요거 맞죠? 요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부호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5입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되나? X1이고요. 얘가 X2가 되는 거죠. 미분한 거니까.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플러스 5 이런 형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답은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하면은 이게 뭐다? X2T가 되고 X2T는 얘가 얼마요? 마이너스 지금 이거부터 하면 CT가 XT니까 마이너스 5의 X1T 마이너스 이거는 DT분 DCT죠. 이건 뭐다? X2T죠. 마이너스 X2T 플러스 의 ORT 그래서 마이너스 5 X1T 마이너스 X2T 플러스 ORT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74번은 1번인데 계산하기 좀 복잡하죠. 우리 상태 천이 행렬만큼 좀 복잡한 과정인데 충분히 연습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 사실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답이라도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75번입니다. 드모르간의 정리를 나타내는 시근입니다. 맞는 건데
지금 1번, 2번, 4번 똑같죠? A, O와 B를 전체 바하면 A의 바, O와 바니까 and B의 바가 됩니다. 그래서 A, O와 전체 바는 A 바 and B 바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이고 3번 A and B의 바 같은 거 어떻게 돼요? A 바 O와 B의 바가 됩니다. 그래서 75번에 맞는 것은 4번이 됩니다. 76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블록 선도에서 RS분의 CS 값은입니다. RS분의 CS를 구하면 1 마이너스 분해에서 시작하죠. 분모는 뭐다? 피드백. 피드백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에 얼마? G1분의 1 곱하기 G2가 되고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순방향 이렇게 다 곱하면 됩니다. 얼마? G1 곱하기 G1분의 1 곱하기 G2가 되죠. 따라서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 G1분의 G2가 되고 여기는 약분되니까 G2가 되죠. G2. 근데 분모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보기 안 좋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G1을 곱하면 어떻게 된다? G1 플러스 G2분의 G1, G2가 됩니다. 76번에는 4번 블록선도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꼭 반복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77번입니다. 2차 제어계에서 최대 오버슈트가 발생하는 시간 TP와 고유주파수 오메가인 감쇄 비타 사이의 관계 시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해설처럼 이렇게 유도해 나가시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뭐 제가 권해드린 것은 결과를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개념은 뭐냐면 2차 제어기요. 2차 제어기에서 최대 오버슈트가 발생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렇게 되죠. 2차 제어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데 최대 오버슈트가 발생하는 시간 이거죠. 이것이 TP입니다. TP. 이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일단 TP는 일단 주파수의 반비례합니다. 이거는 주파수의 반비례하죠. 시간은 주파수 반비례하잖아요. 맞죠? 시간은 주기분의 1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는 2파이 F죠. 2파이 F니까 따라서 결국 최대 오버슈트가 발생한 시간은 뭐? 똑같이 오메가 n에도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유 주파수에서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이 TP는 이타가 클수록 커집니다. 감쇄비요, 감쇄비. 예를 들어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있는데 감쇄비 얘가 이렇게 있고 얘가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쇄시켰어요. 그럼 이것보다 감쇄비가 크면 얘가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더 커지는 겁니다. 시간이요. 그래서 얘가 클수록 얘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만 있고요. 그래서 오메가 n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모두 공통적이고 그 다음에 얘가 클수록 얘가 커지면은 빼야 되겠죠. 얘가 크면은 분모가 작아지니까 얘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n이 분모 있고 얘가 빼지는 건데 이 지타의 제곱이냐 이 지타의 제곱이냐 그냥 지타의 제곱이냐 했을 때 그냥 지타의 제곱에서 77번은 1번 답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어공학이니까 주관식은 없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린 것만으로도 오메가 n 분모 있고 얘가 2가 아니고 그냥 1이 곱해진 거 1인 거 요것만 찾아서 답을 꼭 좀 찾아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78번입니다. 페루프 제어기에서 시스템의 응답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목표값을 정확하게 따라가도록 하는 제어 방식은입니다. 문제 답이 있어요.
따라간다. 따라가는 거 뭐지? 사람을 따른다. 내가 이 사람을 따른다. 뭐다? 이 사람을 추종한다. 그래서 답은 추종제가 됩니다. 문제를 집중해서 딱 보시면 아 이거 같구나 라는 거. 뭐 혹시 모를 때라도 이렇게 최대한 유추해서 선택해 주셔야지. 1, 2, 3, 4 중에서 뭐 아무거나 찍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도록 하는 추종제어가 답이 됩니다. 79번입니다. 특성 방정식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1은 0이 제어기에 대한 사용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1번 루스 판별법에 따르면 불안정하다. 그럼 루스 판별법 한번 그려보죠. 1이죠. S제곱 S의 0입니다. 그리고 1, 1입니다. 그러면 S의 영역을 봅니다. 일단 지금 어떻게요? 또 내려오죠. 1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0입니다. 1 마이너스 0 하니까 1이네요. 1. 그래서 이 자리에 위치한 것이 1입니다. 1. 그러면 일단 루스 판별법에 따라 불안정하냐? 111이죠. 부호의 변화가 없습니다. 부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정이다. 안정이다. 이번 루스 판별법의 S0행의 1열은 0이 아니고 1입니다. 맞죠? 1이고요. 4번. 계속 없는 항이 있다. 계속은 뭐요? S의 제곱, S의 1승, S의 0승이죠. 그래서 제곱, S의 2승, S의 1승, S의 0승에서 모두 존재합니다. 계속 없는 항이 없습니다. 4번. 루스표의 1열의 음수가 없다. 루스표 1열의 음수가 없죠. 그래서 안정입니다. 79번에 옳은 것은 답은 4번이 됩니다. 80번입니다. 시스템의 전달함수가 VIS보다 V0S는 S 플러스 2분의 S이다. 입력시는 VIT가 S sin ET일 때 출력시는 V0는 얼마인가입니다. 다만 V0S니까 라플라스 변환된 거죠. 따라서 보세요. VIS분의 V0S가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S니까 지금 V0S를 묻잖아. 그러면 V0S는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S 곱하기 VIS가 됩니다. 근데 지금 VIT가 sin ET니까 얘를 라플라스 변환해야 VIS가 되는 거죠. 그래서 sin E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2죠. 2의 제곱분의 S, 2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S제곱 플러스 4분의 2가 되네요. 그럼 VIS의 뭐다? S제곱 플러스 4분의 2를 곱하게 되면은 얼마요? 그냥 여기 곱하면 되죠. 지금 보기의 형태를 맞추면 되니까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 곱하기 S제곱 플러스 4분의 2S가 되네. 2S. 그래서 보기의 형태를 무조건 맞추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80번에는 답이 1번이 되네요.